이어서 행정심판법 기출 핵심 출제 예상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문제는 좀 클래식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갑이 이제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하여 을시장이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일단 거부했는데, 근데 을시장은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했어요.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을시장의 관할 구역에는 한 개소 LPG 수업 충전 사업만 가능하고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병은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 1번, 을시장은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하여 갑은 취소 심판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뭐 LPG 충전 사업자가 병에게 내려진 LPG 충전 사업 그 허가 처분이, 그죠? 사업자에게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허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행정심판 대상으로서의 처분, 부작위에 대한 청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병에 대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한 허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갑의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갑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데 당연히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되겠죠. 행정심판의 적법성 문제 등등이 나와줘야 되고, 목차로 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사안의 해결 봐야겠죠. 2번 문제는 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다수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다수의 사업자 중에서 갑은 허가 우선순위가 3순위에 해당했다. 허가를 받은 병은 4순위 사업자였다. 이때 갑의 취소 심판 직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해봐라. 이건데요. 그러면은 협의 청구 이익이 문제가 되겠지. 예. 그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갑의 심판이 이만 인용됐다고 쳤을 때, 근데 허가 우선순위가 3순위에 불과해요. 그죠? 그죠? 허가를 받은 병은 4순위야. 따라서 갑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LPG 충전소 영업에 관해서 어차피 허가 우선순위에서 1순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갑은 행정심판 청구의 이익은 당연히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을시장의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10점짜리가 나온 것 같고요. 협의의 청구 이익의 문제를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나왔죠. 목차 나왔는데 천천히 한번 볼게요. 목차대로 한번 보고, 자, 1번 문제. 문제의 소재, 그죠? 자, 조금 내려올게요. 문제의 소재를 볼게요. 안 보이나요? 문제의 소재. 1번 문제의 소재에서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되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그 다음에 행정심판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청구일 것. 행정심판 적법 요건이죠.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이 있을 것. 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재심판 청구가 아닐 것 등등이 요구되는데, 지금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될까? 사안에서 병에게 내려진 LPG 충전 사업자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또
갑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왜? 갑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인정될 수 있는가 등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목차 두 개 잡으면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문제가 되겠죠. 대상 적격, 그죠? 대상 적격, 그다음 청구인 적격 이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즉 행정심판법 2조 1항이죠. 처분 등에 해당되어야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자,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가 병에게는 수익적이죠. 그렇지만 수익적이지만 갑에게는 동시에 침입적인 효과를 갖는 제3자요 행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의시장의 허가 처분은 갑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 제한하겠죠. 의시장의 병에 대한 허가 처분은 갑의 권리 직접적 제한한다. 취소 심판의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검토하면은 청구인 적격은 개념이 오죠. 개념.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하는데, 당연히 청구인 적격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겠죠. 여기서 법률은 근거법, 관련법 포함하죠? 근거법과 관련법을 포함하고요. 근데 법률상 이익은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권리 구제설, 법률상 이익 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또 뭐 있죠? 적법성 보장설 견해가 대립되죠. 근데 어쨌든 문자 그대로, 그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쨌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란, 다시 말하자면 당의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당의 처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뭐 반대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뭐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는 사안에서 적격 인정 여부는 관련법상 오직 한 개의 LPG 충전소 허가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련법상 관련 법령에는 을시장 관할 구역에서 한 개소의 LP 충전 사업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1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 경원자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1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해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로 인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갑은 그죠? 영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13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예, 예. 그래서 갑에겐 경원조 관계이기 때문에 갑은 을 시장의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한 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갑이 을 시장의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는 적법하다. 다음 문제 2번 협의의 청구 이익의 문제가 되겠죠. 문제 2번 1. 협의의 청구 이익. 행정심판은 취소로 인해서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협의의 청구 이익이란 것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청구 이익이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협의의 청구 이익이라고 하고요. 협의의 청구 인정 여부는 만약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어.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처분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어. 있는 경우. 이때는 청구이익 부정이 되겠죠. 다만 뭐죠? 처분 효과가 어떤 기간의 경과라든가 처분의 집행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소멸이 되어도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때는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은 이 문제에서 뭡니까? 허가 우선순위가 3순위야. 갑 같은 경우는 갑이 심판에서 인용이 되어도 LPG 그 충전소 영업 허가의 상대방인 1순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므로 사실상 LPG 그 충전소 영업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갑은 행정심판의 청구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을시장 허가 처분에 대해서 갑의 취소 심판 제기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원자 관계,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클래식한 문제. 경업자 관계, 경원자 관계 등등. 어쨌든 문제 1번, 2번은 항상 나오는 어느 시중에 어떤 문제집에도 다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2번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과 기속력 내용으로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그냥 기속력 쓰시고 재처분 의무 쓰시고 그죠? 그 재처분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에 뭐가 있냐?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 그 다음에 간접 강제. 예. 이거 그냥 단문이죠. 포인트 보면 됩니다. 재결의 기속력이란 구속력이죠.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그죠? 효력. 이거는 행정청이 그죠? 그 밖에 관계행정청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고 이건 인용재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6점짜리 6점 좋네. 6점 재처분 의무 뭐예요? 자, 이건 그대로 외우겠죠. 이거는 이해를 재처분 의무 말 그대로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그죠?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이게 제처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를 위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이 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게 제처분 의무죠.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라. 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의 절차 위반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청에 따른 세 번째, 신청에 따른 처분의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세 번째, 재처분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첫 번째,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 두 번째, 간접강제. 각각 4점씩 포인트를 줍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처분 명령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시정 명령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시 재처분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 명령 재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사자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시정 명령과 직접 처분입니다. 다만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간접강제. 이거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다. 그때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상, 금전 배상이겠죠. 다시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데 피청구인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간접강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를 보다는 그냥 이거 그 문구 자체를 외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재처분 의무와 직접 강제와 간접 강제 이 세 가지 그대로 외워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네요. A는 개발구역 내의 토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토지평가협의 회의 심의 거치지 않냐고 토지 가격 평가하고 관할 행정청은 이에 근거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내렸는데 갑은 절차상 하자 내려 처분의 취소를 보완 행정심판 청구하고자 한다. 이 처분의 기초가 된 가격평가의 내용은 적정할 뿐만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 갑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에 불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 이 처분을 취소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까지 변경되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는 사회적 혼란 발생할 수 있다. 갑의 청구 인용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도 문제의 제기를 잘 써야 된다. 문제의 제기.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취소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해야 되면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사례에서 그죠? 취소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처분에 기초가 된 가격평가 내용 적정했으면 환지전지 적정 처분은 불복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의 취소 심판 청구는 적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위법한지 여부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정 재결이겠죠? 있는지 여부 그쵸? 그래서 취소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및 재결 그 다음에 여기서 사정 재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정 재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사정 재결이라는 것은 심리 결과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면 취소가 인정이 된다면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환지정지 지정 처분까지 병행 사실관계 매우 복잡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그럼 사정에 따라서 그죠? 현저히 공공모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가? 현저히 공공모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그럼 기각이에요. 인용이 아니라 기각하는 게 사정 재결이잖아요, 그죠? 그 실질적 요건이랑 여기서는 의의를 적어줘야 했고 요건에서 실질적 요건이랑 형식적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구제 방안, 구제 방법 그 다음에 적용 방법 그 다음에 사례의 해결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되잖아요, 그죠?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법해요. 위법한 처분이에요. 예.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거죠. 토지평가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가격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평가협의 회의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가격 평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이에 근거한 관할 행정청의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다. 어제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갑의 취소 심판 청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죠? 인용 재결을 하겠죠. 갑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유 있네. 절차상 하자. 오케이, 이유 있어. 그래서 인용 재결을 하여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 예정 지정 처분까지 변경이 되어서 사실관계가 혼란이 된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복리 위에 실질적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죠?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겠죠. 사정 예결을 내리면 되겠다. 결론 적고요. 이제 정리해야지 그죠? 결론 나왔으니까 취소 심판 맨날 적는 거. 취소 심판의 의의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얘기하고, 취소 심판은 청구기관의 제한을 받으며 집행정지와 사정재결이 인정됩니다. 집행정지와 사정재결이 인정이 됩니다. 심리 및 재결. 일단 심리 볼까요? 심리라는 건 뭐예요? 재결의 기초가 된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 자료, 수집, 조사 1년의 절차를 심리라고 하고요. 심리의 내용이죠. 청구 적법 여부에 관한 심사인 요건 심리와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부당 여부에 관한 심사인 본안 심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결이란 심리 이런 거.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심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고요.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거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자, 재결의 종류 뭐가 있죠? 요건 재결인 각하 재결과 요건 재결인 각하 재결이 있고요. 또 본안 재결인 기각 재결과 인용 재결과 사정 재결이 있다. 요건 재결인 각하 재결과 본안 재결인 기각, 인용, 사정 재결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정 재결이죠. 사정 재결의 다시 보시면은 심리의 결과, 그죠? 심리의 결과,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면 그 심판 청구를 인용이 아니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그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서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 구제 방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그죠?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적용 방법은 사정재결은 그죠? 취소 심판 및 의무이행 심판에만 인정이 되고요.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 심판 및 의무이행 심판에만 인정이 되고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취소 심판 및 의무이행 심판이요.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는 취소 심판이기 때문에 사정재결이 인정이 되겠죠. 자, 사례 해결 적어놨는데 절차적 하자는 독점 위법성을 인정을 해요. 이게 통설 판례고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자,
지금 판례 있죠. 판례는 도시개발 사업자가 토지 가격 평가를 하는 경우 반드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토지평가협의회에 반드시 거쳐야 토지 가격을 반드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아니한 토지 가격 평가는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죠? 위법한 처분이죠. 이에 근거한 관할 행정청의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그죠? 그래서 갑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갑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나 이렇게 되면 인용지결을 하며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례의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나 인용지결을 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정을 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와, 예, 정확하게 써야겠죠? 정확하게.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한 문제만. 이거는 봤던 거고요. 이것도 봤던 거고요. 종료사유, 비송사건의 종료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단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비송사건. 그 다음에 종료사유. 비송사건이 뭔지 봐야 돼요. 종료사유. 그죠? 종국재판. 얘에서 종료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비송사건의 종료사유는 종국재판. 그 다음에 신청의 취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가 당사자의 사망입니다. 비송사건의 의의는 항상 얘기하는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그래서 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고 종료사유는 종국재판. 비송사건 절차는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국재판이 고지돼서 그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일 경우 그 재판의 확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되며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은 사건에는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된다. 어쨌든 종국재판에 의해서 종료되고 신청인의 취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절차가 개시되는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취하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며 비송사건의 신청도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자유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취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이 신청인의 의무에 속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다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신청사건 경우에는 신청인의 취하에 의해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건의 신청도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의 사망으로 비송사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사망했어. 그러면 그 당사자가 해당 재판에서 추구하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하거나 그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상속인이 가거나 상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송사건 절차는 종료하겠죠.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비송사건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상속의 대상이면 상속인에게 그 절차가 승계되죠. 근데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비송사건은 절차가 종료된다. 오케이. 행정심판법은 이 정도로 보고요. 기출문제를 계속.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8회까지 기출문제가 봤는데 기출문제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기출문제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쇼터디에서 이 전범위 문제를 보시면 이거를 무작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섞여요. 자연스럽게.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이랑 기출문제에 대한 핵심 이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까지 섞어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손에 익히게 되죠.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때 자기 실력을 느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쓰고 최소한 뭐 우리가 헬스장 가도 한 기구 할 때 5세트는 풀잖아요. 5세트. 한 세트에 한 10에서 한 12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죠. 5세트를 하죠. 대부분. 뭐 가령 가슴 운동, 어깨 운동, 1세트, 뭐 2세트, 3세트를 연속으로 할 때도 있고 강도를 높이면 5세트를 연속적으로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쇼터디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전범위를 이게 지금 40문제가 나오는데 40문제를 뭐 1세트라고 봐도 되고요. 혹은 뭐 10문제를 끊어서 1세트를 봐도 되는데 어쨌든 세트를 정한 다음에 곱하기 한 5세트 정도를 오늘 하루 종일 반복을 하면 시험장 갔을 때쯤이면 아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마 뭐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글이 써지지 않겠나. 그래서 5세트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좀 우리 헬스장 가서 열심히 5세트씩 돌리고 오잖아요. 헬갤러들은 오늘은 막 가슴, 오늘은 어깨 막 이러잖아.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법이야. 오늘 행정심판법 5세트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신감도 붙고 시험장에서 전혀 떨림이 없을 것이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shotod.com에서 무한반복으로 연습하세요. 네,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